자, 그래도 안타깝게도 뭐 암이라는 게 안 낫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참 저도 이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에서 반응하지 않고 급속히 악화되는 시점은 비교적 정확하게 네,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이후에는 환자들 남아있는 또 10주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네. 그때는 어떤 삶의 지침을 가져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예. 그거를 못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렇군요. 더 이상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급속도로 악화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 환자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못 받아들이고 부정하는군요. 예, 그러고는 뭔가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해달라. 예, 그래서 뭐 신약이 뭐가 나왔다는데 그걸 써보고 해달라. 뭐 이제 그런 치료를 추가로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효과를 볼 확률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현저히 증가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그런 치료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이제 세균 감염이 돼서 응급실로 오고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10주, 2, 3개월을 병원을 이제 중환자실이나 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부분 그 시간을 다 소모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분들도 후회를 하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시기에 오히려 뭐 붙들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었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그 돌아가신 분도 그랬을 거고 남은 분들도 그랬죠.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 슬픈 얘기네요. 예. 그건 너무 이제 후회도 소용없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현재 대부분 이제 그 치료 실패 혹은 임종을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마지막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이 연극을 치면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를 아주 잘 해야죠. 그래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걸로 기억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냥 항암제 더 맞다가 부작용 생겨가지고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달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마음에 있던 대화는 하나도 못하고 그게 우리가 그 바람직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그 아주 명확하게 좀 알려줄 메시지가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평균적인 수치고 개인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살 수도 있지만 치료가 모든 치료가 시도됐고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전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그 시점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 그게 약간 10주 정도의 시한을 남기고 예측이 된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으로 진단받고 투병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힘들더라도 낮은 확률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완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바람직한 근거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제 그런 노력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안이함만 못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말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시점에는 대부분 잔여 생명이 한 10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뭐 인간적인 상처도 있고 고통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관계에 그는 이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는 남은 시간에 이제 그는 상처도 치유하고 또 본인도 어떤 작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는 환자로서 이제 말기암이 됐는데 환자로서 죽고 싶지가 않고 작가로서 죽고 싶은데
이 의료 환경도 그렇고 지금 사회 전체 분위기가 끝없이 항암제 쓰고 중환자실 가고 한자로만 묶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개개인도 그렇고 가족 입장에서 그렇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끔 도와드릴 건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게 가족들한테도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고 나셔도 훨씬 더 그런 게. 예, 뭐 작가분도 그렇고 이제 여기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이제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예,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뭐 조혈모세포 이식도 하고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말기에 이제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의사가 예측컨대 한 달 끌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의사를 찾아와서 이제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입퇴원을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 상황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10년간 살다가 왔다가 그 기억이라는 게 뭔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그 주사 맞기 싫어서 울고 나중에 그 사망할 때 보니까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럼 그 영상으로 자기 아이가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애기는 이제 항상 막 그 엄마 아빠한테 뭘 그 소망을 했냐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근데 강아지 애들 키울 수가 없지. 면역 기능이 또 항암제 맞고 하니까 거기 맨날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완치가 안 되고 이제 말기로 접어들었으면 애 손을 첫째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강아지를 키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들어보면 건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퇴원해가 집에 가서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을 안 겪게 뭐 여러 가지 치료는 해드리는데 강아지 키우면서 한 달 후에 강아지를 품고 웃으면서 임종을 해요. 그럼 걔가 만약에 병원에 있었으면 그거 막 주사 안 맞으려고 울고 뭐 심폐소생술 하면서 끔찍한 그 어떤 기억 속에 아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은 가족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한 생명이 그 태어나서 마무리하는 그 전체로서 이 임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불치라는 상황, 말기라는 상황을 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존재하거든요. 그는